슈퍼스타 한 명보다는 팀워크가 좋은 원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봇 개발이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인 만큼 뛰어난 개발자분들을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개발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할게요. 아니요, 없어요. 네, 충분히 잘 말한 것 같아요. 배미는 매출도 많고 사용자도 많고 흔히 완성형 서비스라고 하시는데요. 주변에서는 아직도 배민에도 할 게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와서 개발자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코드를 보면 여러 스타일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 손을 탔구나라는 흔적이 코드에도 보면 보입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코드도 있고요. 일명 레거시가 많은데요. 앞으로 제가 고쳐야 하는 땜빵들이죠. 처음 만들 때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라서 바꿔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과제랑 기술과제에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한데 후자를 제대로 못 챙겨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한 전사적인 제도가 있는데 피트스탑이라고 불러요. 자동차 경주를 할 때 피트에서 잠깐 멈추는 것을 본딴 것인데요. 레이싱 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바퀴가 많이 닳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능 구현만 몰두해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더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7, 8월쯤에 2주 동안은 잠시 요 사업 과제를 멈추고 저희 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기술 과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할 때 병목이 되는 부분을 찾고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서 빠르게 한다거나 사용하는 기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 바퀴를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의 이름 같은 것들이 되게 알아보기 힘들게 개발하신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어랑 한국어랑 파일마다 다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 한글 문장으로 통일을 하고 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코드명으로 하고 분리시킬 건 분리하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왠지 제독일 느낌. 왜냐면 저도 막 처음에 영어로 막 하려다가 되게 도메인에 되게 특화된 애들 같은 경우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것도 한글로 하다가 막 입점 신청 관련된 거. 영재님 코드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베이스가 그래가지고 건드릴 게 코드 안에서 많이 없더라고요.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코드 작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도 개발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팀으로 더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슈퍼스타 한 명보다는 팀워크가 좋은 원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 경력이 많고 또 기술 리더라고 하면 누구보다 개발을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차별점은 내 동료들이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개발에 몰두해야 개인도 성장하고 팀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개발이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인 만큼 뛰어난 개발자분들을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팀에 필요한 분들은 다양한데요.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작은 일로 쪼개거나 시스템 설계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적 역량을 가진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팀원을 영입할 때 라이브 코딩을 통해 알고리즘 설계 능력을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기술 역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채용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원자분들께 전형 후에 추가 인터뷰를 제안드리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라이브 코딩을 진행하는 회사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하시면서 지원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희가 라이브 코딩을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지, 진짜 개발을 하시는 분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계속 코딩을 하시고, 그리고 뭔가 동료들하고 팀워크를 통해서 같은 거를 개발하고 이러고 계시다면은 원래 하시던 업무와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생각을 어떻게 정비하고 동료분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런 게 좀 드러나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문제 보고 말없이 그냥 혼자서 막 끙끙 앓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제 그러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다 지원자분마다 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코딩 실력, 알고리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고 일하시는 태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혼자 잘하는 엔지니어가 아닌 팀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한된 시간 내 기술 역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모든 면접관분들이 신중히 임하고 있다 보니 다소 경직된 분위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실험과 시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팀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은 기회를 주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또한 저희 로보틱스 랩팀은 실리콘밸리의 인재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 선제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채용 방식에 대해서 테크 HR 채용팀을 통해서 긴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 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는 정말 큰 사고를 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라는 건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스템이고 개발자는 이런 시스템을 경험하며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트래픽이 많아지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구조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과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된 구조에 대한 리뷰 및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니어 개발자로서 그런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팀 구성원들이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고도화된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에 대한 공유와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너무 어렵거나 지치지 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완급을 잘 조절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도메인에서 이제 LB에서 라우팅을 해가지고 3개의 시스템으로 지금 나누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매번 URL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URL을 3개로 쪼개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신규 URL이 추가되면 매번 LB에 찾아서 매핑을 해야 되고 사실상 신규 입사자가 팀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뭔가 가이드해주고 저희가 LB에 이렇게 라우팅하고 있으니까 꼭 API를 새로 따면 여기다 매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팀 룰로 가져가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로젝트가 원래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있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작업자들이 관리하기는 되게 편해진 것 같은데 그 코어 서버를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저희가 코어로 뭔가 분리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뭐 목록 작업을 하더라도 상세 작업을 하더라도 약간 둘 다 코어를 건드려야 되는 케이스들이 좀 최근에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어떻게 이제 이 코어를 빌드할 거냐, 배포 나갈 거냐, 버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면서 이제 그 관심사라든 이런 게 많이 분해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하고요. 그 관심사가 분해되더라도 결국 저장소는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각각의 저장소를 가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로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걸 이제 향후에 계속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 코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레거시에 있는 공통 코드가 되는 상태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저희가 나누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났는데 얘를 좀 개선해서 코어 서버로 만들고 요 중에서 이제 정말 공통적인 코드는 분리하든지 아니면은 정리해가지고 얘를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수많은 오답을 바탕으로 오답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서포트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즐겁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유저들에게 제공하며 새롭게 정리된 기술을 다른 개발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개발자가 우아한 개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특징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10가지를 아는 것보다는 각각 아는 것들을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기술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다른 개발자들한테 설명하고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사용법만 아는 단계에서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또 다르게 특징을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렵고 이 시스템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것을 도입해서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연구실, 그러니까 연구의 개념이 조금 강했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용적인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저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리서치 영역을 조금 보자면 굉장히 좁은 영역을 깊게 파고드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깊게 파고든 영역을 저희는 또 다른 코드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인 걸 나타내는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껏 하지 않았던 것을 코드로 표현하는 거니까 약간 탐험가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투명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잘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저희가 개발자끼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언어로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직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상대방의 언어를 써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퍼듯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좀 설명을 잘하는 능력을 길러라.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가지 협업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